나온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오랜만에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음, 먼저 그러면은 근황 토크를 조금 하면서 오늘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일단은 근황 토크.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근황은 그렇고요. 모아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아직 VR 콘서트를 계속 방영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후기들을 저희가 많이 전달해 봤는데 되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그때 진짜 얼굴 상태가 좋았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가까이 오는 건지 몰랐는데 다행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제가 제목에 적어 놨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모아가 5번째 생일을 맞았고 저희도 이제 6년 차가 되었고 그리고 진짜 발명곡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꽤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이 좀 투바투의 히스토리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같이 수다를 떨면은 좀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 시기에 뭐 이미 모였던 분들은 이 추억 회상이 되고 또 그 이후에 모아가 되셨던 분들은 저런 게 있었구나 하고 아실 수도 있고 또 착한 모아들이 옛날 것도 이렇게 다시 그러면 올려주고 이럴 테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제 컨텐츠 팀한테 조금 많은 거를 부탁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원하는 대로 진짜 딱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단 여기 보이는 이거 저희 앨범 전체 다 있어요 지금. 이게 전체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연표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쉽게 그래서 이거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 글자를 잘 보이게 하려고 지금 이게 거울 모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왼손입니다. 평소랑은 뒤집어져 있어요. 약간의 그거 알죠? 거울 모드가 아니라 이 반대로 셀카 찍으면은 못 나오는 거. 제가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모아분들에게 요거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추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거의 다 다루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볼 때 한 여기까지 갔다가 2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2시간 있다 녹음이 있는데 녹음 뭐 저 부르기 전까지는 계속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은 모아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어떤 앨범이 입덕하고 처음 나온 앨범인가요? 이거를 좀 사전 조사를 해볼게요. 오늘 라이브 길게 하려고 제가 길게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10시간에 충분히 달라고. 슈러라. 슈러라가 엄청 많네? 그러니까 지비지비랑 슈러라 사이에 입덕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은 새불밤, 최대필, 굿보이 건배, 루저러버, 지비지비, 엄업브, 553. 입덕한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데자부, 영월러. 근데 이 입덕한 날짜를
알고 있다는 거는 내가 허걱 연준 마이 데스티니가 된 날짜예요? 아니면은 마음이 끌리지만 이 부정하는 그 입덕 부정기를 거치고 있다가 내가 인정을 했다 하는 날짜예요? 나 말 너무 많다. 아직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이렇게 말이 끊이지가 않지? 내가 인정한 날. 내가 인정한 날. 이거는 거의 다 의견이 통일되네요. 인정한 날짜.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자, 투모로우바이투 이 연표는 없는데 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팀은 바야흐로 16년도 말쯤에 이제 지금의 멤버들이 같이 좀 더 뭔가 프로젝트화해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흔히 말하는 데뷔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 데뷔 테스트를 통과하고 확정을 지어서 저희도 한번 밀렸었어요. 근데 어쨌든 돼갖고 저희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저희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이제 했던 게 이 19년도에 인트로덕션 필름, 이 인트로덕션 필름 때 아직도 저는 이때가 생생하거든요. 그때 연준, 수빈, 휴닝, 태연, 범규 순으로 공개가 됐었는데 연준이 형이 이때 진짜 그냥 애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얘가 막내다, 맏형이었죠. 그리고 휴닝이도 그때 완전 더 애기 그랬었고, 이때 개인적으로 저는 인트로덕션 필름 때 제가 이때 TMI 이렇게 좀 TMI를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이때 TMI가 있다면은 제가 짝눈이어갖고 지금도 약간 짝눈인데 이때는 좀 심했어요. 이 심한 앨범들이 있는데 이때 딱 쌍꺼풀이 진한 눈 있고 아닌 눈이 있어갖고 그 버스에서 제가 잠에서 이렇게 깨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전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퀘스천이 필름이 꽃들 나오는 거 이거를 찍는데 이때가 다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저 버스에서 이렇게 내밀고 이런 거 하는데 너무 추워갖고 바람 막 불고 촬영이란 이런 거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그랬답니다. 이때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순서를 참 잘 분배를 했다. 연준이 형이 처음 나온 게 저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찍고 뭐 하다가 처음으로 첫 앨범이 나왔죠. 이때 모두가 오열한 날 3월 4일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는 날이죠. 다 까먹어도 이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이 꿈의 장 스타 앨범이 나왔어요. 이때는 앨범이 하나입니다. 1종 이런 앨범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슬리브가 있는 형태로 이건 지금 비매품인데 이런 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색 조합이 저희랑 잘 어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하늘색, 노란색 그게 연준이 형 연준이 형 연준이 형 연준이 형 지금 겁나 바쁜데 내 걸 보러 와줬단 말이야? 지금 연준이 형 바쁘거든요. 허걱태연 마이 데스티니 이러고 있네. 알겠어. 어, 어, 근데 형, 됐다.
그치 덥지. 아 진짜 고생한다. 나는 시원한데. 근데 고생한다. 좀 시원한 거 좀 먹어. 좀 풀렸어? 다행이네. 이제 슬 시원해지겠다. 아 밤에도 근데 덥기는 더우니까. 아무튼 계속 할게요. 이때 화이팅. 인준이 형도 화이팅. 잘하고 와. 이때 이제 엄청 이때가 비하인드 사실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죠. 저희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이름으로 나올 노래 첫 번째로 들었던 노래는 블루 오렌지 에이드라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도 이 뉴잭스윙의 곡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지금 스피커가 켜져 있나? 뭔가 이게 지금 제가 보컬 연습실에 있는데 일본 분이 쓰셨나 봐요.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뭐 블루 오렌지 에이드는 영어니까. 이게 리릭 비디오가 있습니다. 켜져 있네. 이때는 빅히트 이 로고였어요. 뮤직 앤 아티스트 포 힐링이었나? 네, 이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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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방을 찍고 바로 다시 이 리릭 비디오를 찍고 바로 다음날 또 음방을 가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된다. 하지만 그땐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모르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몰라. 그냥 춤추세요. 네. 이쁘게 하세요. 네. 웃으세요. 네. 약간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 짜잔 나와 있고, 그리고 타이틀곡은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저희가 제가 진짜 열심히 했구나를 생각이 드는 게, 이 별의 꿈의 장 스타는 다 있어요. 뮤직비디오가. 이 리릭 비디오든 뮤직비디오든 이게 다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생각이 들고, 이때 타이틀곡은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저희한테 되게 상징적인 곡이죠. 이걸로 저희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 뿔 이렇게 그냥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야, 노래가 왜 이렇게 높아? 저는 이 노래 정말 좋아했어요. 이 신스팝 이때는 굉장히 유행을 하던 장르였는데, 이게 참 유행의 회전이 빠르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뮤비가 4분짜리예요. 이게 노래가 3분 30초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노래가 한 3분 40초 이렇네요. 지금은
거의 그렇게 안 나오죠. 왜냐면은 노래 구성이 인트로 있는데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훅,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훅, 브릿지, 코러스, 훅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렇게 길어지죠. 요즘은 앨범이 진짜 3부 앨범이라네. 곡들이 3분을 거의 안 넘죠. 그냥 프리코러스를 반만 갖고 가는 것도 요즘에 너무 많고 브릿지가 없는 노래들도 많고 훅을 다 안 껴놓는 노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노래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방송에서 블루 오렌지 에이드가 또 그 한 체력 하거든요. 한 체력 수모 하는데 그거를 하고 이, 이 노래를 하면은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그때 어디였지? 뭐 더쇼였나? 그런 데서 이렇게 바람막이 같은 니트를 입고 바람막이를 입는 뭐 그런 걸 했었는데 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때 뭐 카메라도 잘 못 찾고 첫 주에 카메라도 못 찾고 긴장하니까 안무를 틀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참 풋풋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5주 정도 활동을 하고 캐덴도를 후속곡으로 발표를 했어요. 지금 해외를 나가면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곡. 이 특이한 응원법 덕분인지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모아들이 더 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특히 북미에서 캐덴독을 앵콜로 좀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 4월 25일까지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궁금한 점 있나요? 19년 4월 25일까지 일 중에서 궁금한 거. 최애 앨범이 뭐냐고. 그거는 최애 앨범 할 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비하인드 참 얼마나 됐는지 음향 사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그 생각이 나는 게 3월 5일인가 쇼케이스를 했었어요. 팬 쇼케이스를 했는데 팬이 없는데 팬 쇼케이스를 어쨌든 했어요. 예스24에서 했을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한 2,100명 정도 오셔갖고 했었는데 저는 아직도 너무 신기해요. 우리를 몇 개의 컨텐츠만 보고 아시는 분들인데 우리를 보러 거기까지 와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진짜 엄청 걱정했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인데 월말평가 말고는. 근데 하고 나서 LED 딱 닫히고 나서 멤버들이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다.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때부터 멤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천직이다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5월 9일부터 25일까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이 투어를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그 젠가 고수라는 그런 칭호를 얻기 시작했죠. 그때 저희도 그렇게 저희가 잘하는지 몰랐는데 그때 이제 막 연출해서 이제 젠가 떨어뜨려야 돼요 했는데 계속 안 떨어져 갖고 막 일부러 떨어뜨리고 이랬었는데 이때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 계신 모아분들 사실 이때는 모아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전이에요. 미국에 계신 팬분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했던 그리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제 거기서 다 이제 영어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쉽진 않았다. 그래도 너무 재밌는 기억이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웬고탱고라는
좀 큰 무대를 쓰게 됐어요. 야외 무대였는데 좀 큰 무대를 처음 쓰게 된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음향인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러는 것이 너무 익숙하진 않았지만 그 자체로 너무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됐던 그런 기억이 아직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투어를 했던 거를 사실 다 찍어놨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원드림 TXT라는 엠넷에서 하는 이런 리얼리티 같은 거를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이때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고 안 보실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왜냐면 너무 애기들이고 제가 방송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재미가 저는 좀 덜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능적인 요소가 없다. 범규가 예능을 득도하기 전이다. 그래서 범규가 득도하기 전이면 어떻겠어요? 나머지는 더 못해. 저는 완전 낯가려. 카메라 낯가려. 찍으면은 하던 것도 멈춰. 얼어갖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럼 보셔도 되고. 그래서 나도 재밌는 거 보고 싶다. 굳이 안 보셔도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앨범 꿈의 장 매직. 이때는 두 개가 있어요. 앨범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낮 버전, 밤 버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 학교 가서 찍은 거였는데 사실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어차피 이거는 다 나온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때 일단 제가 염색을 했었고요. 처음으로. 아니지, 새불밤 때 염색을 했구나. 이땐 제가 아니었습니다. 헷갈렸어요. 이 꿈의 장 매직이 사실 엄청난 비하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 12월 달이 가기 전까지 꿈의 장을 다 내고 싶었어요. 저 이터니티까지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된다. 물리적으로 안 되더라. 를 깨달은 거죠. 저희 모두가. 에? 안 되네? 그래서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었어요. 그때 저희끼리 한번 눈병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다 결막염 때문에 격리돼 있어갖고 약간 다 이게 살짝씩 밀리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게 있었어. 그래갖고 이때 이 앨범이 좀 늦게 나오게 됐는데, 왜냐면 그 엄청 일찍 찍어갖고 엄청 더울 때 찍었거든. 그 943 뮤직비디오 보면 운동장에 막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잔디가 너무 뜨거워서 막 손이 이렇게 되는 척만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약간은 멤버들이 이제 뮤직비디오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겼다. 이게 어떻게 나올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의 앨범만에 멤버들 뮤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퀄리티가 높았어요. 그냥 같은 분이 찍었거든요. 같은 분이 찍어주셨는데 훨씬 퀄리티가 올라갔다. 그리고 이때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이때부터 이제 얘네는 제목이 되게 특이하고 긴 그룹이구나. 이게 좀 확고해지는 그런 앨범이었고,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에어팟 빼는 그 씬이 있었죠. 그건 제가 생각해도 그때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가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이 노래를. 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노래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벌스도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뭔가 이 케이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그 심금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나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또 첫 정규다 보니까요. 거기 8개를 녹음을 하는데 녹음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처음이니까 사실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때 뭐 매직 아일랜드 이 수록곡 뮤직비디오는 넘어갈게요. 엔제로 데빌 이것도 뭐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이 엔제로 데빌가 매직 아일랜드 오피셜 뮤직비디오 무료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있답니다. 이제 꿈의 장 매직을 내서 좀 많은 모아들이 생겼죠. 이 딱 사이에 모아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그래서 이 모아들과 모아라는 이름을 가진 팬분들과 처음 활동을 한 앨범이다.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리고 19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시상식 시즌을 맛보는 거죠. 이런 거구나. 시상식 시즌 이런 거구나. 연말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다 해고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커버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댐프 했다가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거 연말도 쉽지 않다. 아 이게 내가 TV로만 보던 걸 내가 다 나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이거 연말까지 제가 다 하고 짚어드리겠습니다. MMA도 나갔고 마마 가요대전 가요대주제 가요대전에서 상남자를 커버했었고 가요대주제에서는 누난 너무 예뻐를 제가 커버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누너에 보고 입덕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때 이제 모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팬덤이 더 많은 어쨌든 상황에서 보여주는 무대여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저희를 좀 이쁘게 많이 잘 봐주신 것 같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너무 애정한 노래라 저도 약간 좀 이 가슴이 아린 감정으로 노래를 했답니다. 이걸 제가 여기 뒤에 쓱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좀 자랑을 하고 넘어갈게요. 19년도 수상 내역 MMA에서 올해의 신인상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마에서 남자 신인상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받았고요. 올해의 브랜드 대상 남자 신인 아이돌 부문 그리고 MGMA라고 이게 지니 뮤직 어워드 이게 있었는데 더 메인 뉴 아티스트상 소리바다 베스트 K 뮤직 어워드에서 루키 오브 디 이어 V 라이브 V 하트비트 이 어워즈에서 글로벌 루키 탑5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드에서 신인상 가수 부문 이렇게 받았다. 이게 모두 모아들 덕분이다. 진짜 모두 다 모아들 덕분이다. 이렇게 되실 진짜 아예 몰랐어요 저는. 그때 연준이 형이랑 진짜 기적 같다. 저희 이거 첫 신인상 아직도 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첫 신인상이 이 MGMA 이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오열을 했죠. 제가 그냥 오열을 했어요. 그때 연준이 형이 또 없어갖고 더 이게 서러워갖고 막 오열을 하고 연준이 형 집에 보면서 오열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 꿈의 장 스타에서 꿈의 장 매직을 냈을 때 성장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일단 너무 저희 팀 스스로 자랑스러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사실 신인상이라는 거는 한 번밖에 못 받는 상이잖아요. 그거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래서 19년도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너무나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때 입덕한 사람 손. 19년도에 입덕했다 손. 어때요? 좀
이 추억 회상이 되시나요? 그땐 그랬지 싶으시죠? 손발 난 늦덕이라 괜찮아요. 저 23년도 24년도까지 다 준비했어요. 데뷔 팬 진짜 뭉클하죠. 이때 입덕할 걸 작년에 입덕했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우리 착한 모아들이 이때 재밌었던 거 다시 올려주실 거예요. 믿고 싶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20년도 어떡하지? 이거 2시간에 못하겠는데? 안 되면 제가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하프타임. 아,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닙니다. 자, 그리고 20년도 넘어왔습니다. 20년도로 넘어왔는데 20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데뷔를 했어요. 매지가워. 이때 에노데 943 어머뿔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일본에서 처음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때도 일본 모아짱들이 너무나 반겨주셔서 정말 재밌게 활동을 했던, 그리고 진짜 이제 일본 현지에서 일본어를 하는 거는 아예 너무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이게 인생에서. 왜냐면은 어쨌든 한국은 이 필수 교육 과정에 영어가 있지만, 그래서 영어를 접할 수는 있지만 일본어는 고등학교 가서 선택이지 않나요? 제 고등학교 예고를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예고를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뭔가 일본어를 접한 게 회사에서 처음 접한 건데 그거를 이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사용한다? 너무 큰 사실 도전이었죠. 근데 그런 미숙한 저희를, 아직도 일본어 미숙하긴 합니다만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이때 일본에서 완전 좋은 추억을 갖고 왔답니다. 그리고 2020 TXT 팬라이브 드림 바이 투게더, 추억 돋는 이름이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드림 바이 투게더 라는 거를 했었는데, 여기 2장이랑, 근데 제 기억으로 이 드림 바이 투게더는 팬데믹 이후일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요. 이게 코로나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팬라이브를 빈객석에서 했습니다. 빈객석 앞에서 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멤버들도 그렇고. 왜냐면 멤버들이 당장 이때 이 쇼케이스를 하면서 우리는 천직이다, 우리는 무대 서는 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팬들의 이 사랑을 먹고 사는 게 너무 좋다 이랬었는데, 그게 바로 시각적으로 앞에 사라진 게 보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 카메라가 나를 찍지 않는 이상 안 찍을 때 나는 보이지 않아.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거는 진짜 좀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뭐 저희가 뭐 알차게 준비해갖고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첫 이 팬라이브였지만 이 아픈 구석이 있다. 정말 정말 슬펐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팬데믹 상황이 계속 되는데, 어쨌든 우린 가수야. 앨범을 내야 돼.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지금 두 스텝을 띄었어. 꿈회장 마무리해야지. 그래서 꿈회장 이터니티가 나오게 됐습니다. 5월 18일에. 꿈회장 이터니티는 6곡이 있는데, 이때 이제 멤버가 프로듀싱에 참여를 했던 범경이 했죠. 거울 속의 미러. 그 노래가 원래 연습생 때 썼던 건데, 그 노래가 되게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팬데믹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같다. 그래서 이 곡을 같이 완성시켜서 수록되게 됐고, 이때 또 샴푸의 요정이라는 곡을 저희가 리메이크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세기가 불타버린 밤 우린, 새불밤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새불밤이 타이틀곡이었는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이 새불밤을 할 때 엄청 높아요. 새불밤이 시작하자마자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 필미필미라고 하거든요. 그냥 필미필미라고 하면 다 알거든요. 필미필미를 저랑 카이 둘 다 못하는 거예요. 진짜 녹음 막바지에나 이 필미필미가 어떻게 내 필미필미 해갖고 해서 녹음을 했었던 그런 곡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이때까지 타이틀곡 이 탑라이닝을 멜라니 조이 폰타나라는 진짜 우리 꿈의 장의 숨은 주역 그분이 해주셨는데, 여자분이세요. 근데 그걸 저희가 원키로 녹음을 하려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던 건데, 근데 참 멜로디는 너무너무 좋았던. 그리고 제가 이때 라이브를 하다가 그냥 대차게 스포를 했었죠. 그냥 바로 랩을 키자마자 Can't you see me 이래버렸죠. 근데 녹음을 갔다 와갖고 Can't you see me 이래고, 응? 큰일 났는데?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진짜 크게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이거 그 당시에는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 나중 가서 모아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모아들 진짜 몰랐어요. 그냥 다른 팝송 태연이가 불렀겠구나 했어요. 그때 진짜 아무도 몰랐어. 아무튼 그리고 이때는 후속곡으로 동물원에 빠져나온 풀마 동파표, 이게 그 초롱인가 호롱인가 대전인가 대구인가 거기서 퓨마 탈출했던 그 얘기에서 좀 영감을 얻어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처음으로 좀 센 컨셉을 잡았던 이 곡인데, 좀 일찍 했나봐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어쨌든 이 곡이 나와서 지금 액트 프로미스에서 제일 도파민이 막 폭발하는 구간을 연출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거 이제 지금 말도 안 돼. 이거 공연장 와서 한번 보세요. 이거 저희가 리믹스 앞에 인트로를 해갖고 하는데, 맞아요. 그때 애기인데 애기들이 막 자기 세다고 뜨거 뜨거 이러고 그 우웬디 나는 기뻐 이거 하는데 그래갖고 그때는 이 설득력이 없었던 거죠. 왜냐면 그 애기들이 자기들도 그 감정을 이해를 완벽히 하지 못하는데 그걸로 설득시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이제는 멤버들이 좀 컸고 피지컬도 훨씬 이렇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거 공연장에서 본다? 여러분 이때 목 쉬어요. 장담합니다. 이때 여러분 목 쉽니다. 내가 목이 쉬겠어 지금. 앨범을 안 보여줬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터니티.
하얀 것도 하나 있어요. 이게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 앞에 색깔을 갖고 옵니다. 이게 앨범이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파란색, 노란색 갖고 오고 이게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었으면은 초록색을 갖고 오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건 몰랐지? 앨범이 진짜 다 이뻐요. 이때는 약간 일기장처럼 만들겠다 이거 자물쇠랑 막 이렇게 해갖고 앨범이 되게 이쁩니다. 우리 BX팀에서 너무 열일해주셔서 앨범이 모두 다 이뻐요. 로고도 특이하고. 그리고 이터널리 뮤직비디오 이게 엄청 길어요. 시간 나시면 보세요. 아니면 괜찮아요. 그리고 8월 9일에 드라마 일본어 버전을 갖고 저희가 일본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때도 이 코로나 상황이라 저희가 거의 다 녹화를 해서 보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의 이 노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너무 가사가 귀엽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왜냐면은 지금 내가 그 전에 세계가 불타버리면 우린이랑 동물에 빠져나 그 말을 했어. 그 다음 드라마 얼마나 제가 행복했겠어요. 설득이 돼. 완전 내 얘기 같아. 대신에 드라마가 노래가 또 길고 춤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았던. 근데 이때 범규형이 또 아예 저희가 주연을 딱 정해서 범규형을 주연으로 해서 이렇게 뮤비를 찍었었는데 그때 범규형 너무 귀엽게 나오고 참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제가 아까 짚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컨셉 트레일러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컨트 맛집이라는 소리가 나왔었죠. 이때도 엄청난 이 저희가 매핑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했었고 이때는 연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이터니티 앨범에서 저희가 드라마를 갖고 와갖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때 그 일본 오리지널 곡을 처음으로 했어요. 에버레스팅 샤인. 네 했는데 그때도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갖고 너무 좋다. 그리고 그 노래가 그 블랙클로버라는 애니도 주제곡으로 쓰이게 돼갖고 오프닝이었나 그렇게 쓰이게 돼갖고 오 대박 대박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 난도모라고 할게요. 난도모가 투바투 락의 시작이었어요. 투바투 락 보컬의 시작이었어. 저 때 본 거죠. 어? 휴닝카이? 어? 강태현? 락? 일단 두고 보자.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랬다. 그리고 미니소드 1 미니소드라는 형식의 앨범을 저희가 이제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꿈의 장이 3개의 챕터로 마무리가 되고 다음의 장과 이 다리 역할을 해줄 미니소드라는 앨범을 내자. 그래서 미니소드 1 블루아워 이 블루아워라는 앨범을 냈는데 명반입니다. 굉장히 이지하게 들을 수 있는 이 수록곡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정신 차리면 앨범이 끝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절감도 너무 좋았다. 이때 이 블루아워가 그거예요. 그 딱 노을지고 밤과 낮이 바뀌는 그 지점에 약간 그런 건데 그래서 5시 53분이 저희가 아마 발매하는 날짜 기준으로 그 블루아워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댐브를 곡 안에 넣어서 타이틀곡 안에 넣어서 드라마가 있긴 했지만 타이틀곡 안에 넣어서 소품을 활용한 이때 모자랑 코트가 저희가 같이 댄서분이 같이 춤추면 되게 재밌거든요. 이렇게 다 같이 연습하면은 댄서분이 나와서 코트를 입혀주고 하는데 여기서 사건 발생. 컴백하는 그 엠카 첫 무대를 녹화하는데 렉 걸려. 왜 이러지?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지면 다시 할게요. 괜찮아지면 이제 괜찮아졌어요? 요. 네. 이때 사건 발생. 이 엠카 첫방하는 녹화 날에 제가 손가락을 부숴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손가락을 부숴먹는 일이 생겨갖고 이 붕대를 하고 깁스를 하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 댄스 해주는 형은 원래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손수 입혀주셨던 그렇게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첫 번째 부상 이슈였죠. 그래도 앨범 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제가 다 했었습니다. 지금 멀쩡합니다. 그리고 날씨를 잃어버렸어. 이 노래가 그냥 대놓고 팬데믹 얘기를 한 노래예요. 대놓고 팬데믹 얘기를 한 노래인데 왜냐면 이때까지도 블루아워 때까지도 팬분들이 들어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찍는데 그리고 이 노래 가사를 쓰면서 되게 진정성이 있었던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말. 두 번째 연말이 진짜 이때 쉽지 않았어요. 자, 그 댐브 사건 발생. 그 댐브를 했습니다. 네. 시작해볼까? 준비됐어? 이거 골반 뒤로 이거를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연습할 때는 모자를 갖고 이 퍼포먼스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이 성공률이 너무 낮아갖고 이거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그거였는데 이 골반 뒤로가 사실 그 모자 퍼프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이때 그리고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저희가 되게 이 유쾌한 저는 유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유쾌하고 신나는 댐브를 했는데 이때 또 다 엄청 멋있고 이런 댐브들을 막 준비해 오셔갖고 우리 게 더 튀었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요 우리만 너무 이거 컨셉 다른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그거였는데 뭐 저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좀 몇 번 썼어요. 근데 재밌어갖고 음 재밌었습니다. 다 지났는데요 뭐. 그리고 마마에서는 저희가 이 553이 레트로 감성을 약간 가져온 거여서 이 픽셀아트도 그렇고 그래서 8비트 픽셀아트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 아이의 디스코 메들리를 했었는데 이것도 재밌는 커버였어요. 그리고 가요대전에서는 셜록 무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요대에서 셜록하고 그 553 크리스마스 버전 했는데 그게 진짜 엄청 좋아요. 그게 진짜 엄청 좋아요. 저 아직도 가끔 듣습니다. 그거 이정 PD님이 그 믹스를 해주셨는데 그 코드감이 한국인이 안 좋아할 수 없는 그 가슴 아파오는 그런 거였어요. 제 기억으로 저거 뭐야 대구 가서 막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범경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뉴 이어스 이브 라이브 이게 지금 아마 위버스 라이브일 텐데 이게 제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기 전에 내가 20년도에 입덕했다. 손. 손. 20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손 들려면 한참 멀었네. 입덕의 기준은 여러분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입덕했다고 생각하면 그 입덕하는 거예요. 새불밤 한창 안 거는 20년도 늦덕인 나는 맨날 후회해. 이 보석들을 이제야 알았을 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또 착한 모아들이 20년도 것도 이렇게 잘 올려주실 거예요. 입덕의 물꼬가 트였던 좋습니다. 자, 그리고 21년도 이 스틸 드리밍이라는 저희가 일본 앨범으로 또 일본을 연초에 갔다 왔었는데 이때도 그 오리지널 곡을 하나 받았었죠. 포스. 그 미시스 그린애플 분들이 곡을 써주셔서 이거 콘서트에서 하면은 대박이다. 지금 실제로 대박이죠. 그래서 그런 곡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곡들을 섞어서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때 눈 맞춤 비디오였나? 아이 컨택트 비디오였나? 그렇게 해서 이 하굣길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냈었는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팬라이브 샤인 바이 투게더. 샤인 바이 투게더 때 제 기억으로 제가 울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샤인 바이 투게더. 이때 모아들이 한 50명 들어왔었나요?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조금 들어왔는데 아마 소리는 못 지르고 간격두라고 50명이 왔었나 그랬었던 걸로 기억해요. (99명) 감사합니다. 100명을 넘기면 안 됐었나 보다. 99명. 모아들 앞에서 이거 하는데 이제 간만에 모아들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모아들이 이거 막 클래퍼 이거 치고 막 이랬었는데 아주 감회가 새롭네요. 말만 하는데 머리가 왜 계속 달라지지?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1년 5월 31일 혼돈의 장 시작. 혼돈의 장 시작. 이건 보고 오겠습니다.
이때도 저희가 꽤나 유니크한 이 컨셉 트레일러를 밤을 새면서 그 영등포역에 있는 거 뭐지? 블루스퀘어인가? 거기서 거기 맞나? 그게 아닌데?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어디서 찍었지? 타임스퀘어였나? 그치, 타임스퀘어에서 저희가 그 밤을 새면서 그걸 찍었는데, 그렇게 제가 은발로 또 그때 머리가 또 잘 어울린답니다. 그래갖고 이때 저희가 이 제로바이온 러브송 I Know I Love You라는 노래를 딱 들고 나왔죠. 이 노래는 그냥 이거 노래도 이 코러스를 엄청 많이 썼어요. 이때 처음으로 제가 시오피디님한테 겐톡이 왔었다. 태연 씨가 쓴 멜로디 들으니까 요즘 트렌디한 노래를 많이 듣는 게 느껴진다. 더 많이 써달라. 그래서 전 와, 이게 내 멜로디가 된다고? 하지만 어림없지 다른 분의 멜로디가 지금의 코러스로 나아갔고 더 좋은 곡이 완성이 됐답니다. 들어볼게요. 속아는 your my one and only 이 끝이 없던 어둠 soul like oh my god so holy 모든 내 두 손 끝에서 불이 나게 도망가 멀리 My life before you was a mess 언제나 판 이길 수 없던 chance oh yeah 무적인 게 바닥에서 난 유일하게 빛나던 moon Now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when I'm sinking alone 어느 날 내게 나타난 천사 데려가줘 너의 hometown I know it's real I can feel it 난 놓쳤던 성이 없이 길이 없어 지금도 좋아서 I'm a loser in this game 세계 유일한 법칙 나를 구해줘 손을 잡아줘 Use me like a drug I know I love you Say you love me Say you love me 세계의 끝까지 All nothing I want no I know I love you Say you love me Say you love me 세계의 끝까지 All nothing I give all I know I love you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말이 안 돼요. 이 노래는 말이 안 됩니다. 저 이걸로 다시 컴백 시켜주시면 이거 할 거예요. 활동. 왜냐면 이때는 사실 저희가 모아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는 있었지만 이 컴백하자면서 이 곡을 널리 알리기에는 제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제로바이온 러브송은 더 많은 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어쨌든 불안정한 청춘의 이런 걸 갖고 나왔는데 멤버들 모두가 너무나 잘 어울렸던 이 춤까지 그리고 노래하며 노알럽 할 때부터 그냥 됐다 이건 됐어 라는 생각이 싹 들었던 그런 곡이고 저희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인데 여기서 안티로맨틱이라는 노래가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틱톡에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이것도 되게 뭔가 Z세대스러운 그런 가사 솔직한 가사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앨범이 세 종인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그리고 저희가 자켓으로도 엄청나게 도전적인 걸 해갖고 월드라는 컨셉에서
장난 아니었어요. 아 제가 아까 빼먹고 553 앨범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요런 귀염귀염하죠. 그쵸, 월드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짚을 이런 그 트랙들이 꽤 많은데, 일단 디어스푸트니크가 휴닝이가 프로듀싱에 참여를 했던, 저도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던 곡인데, 이 노래도 참 투어마다 잘 쓰고 있죠. 아 근데 러브송은 지금 들어도 되게 찡해요. 이게 마음이 뭔가 저희 마음을 울리는 것도 되게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를수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노르주처럼 완전 청량하고 귀엽고 이런, 귀엽다기보다 완전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노래를 같이 활동곡으로 갖고 오는데, 이 영원러비 타이틀인 거는 정말 너무나 좋았다. 그리고 후속곡으로 매직을 활동을 했습니다. 매직을 활동을 했는데, 이 뮤직비디오 찍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인생 처음, 그냥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열을 겪어서 쉽지 않았는데 다 해냅니다. 전 제가 그래서 이때 나 코로나인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아니었어요. 최애 앨범이 뭐냐라는 질문이 아까 나왔었는데, 거의 사실 이 앨범으로 멤버들의 얘기는 통일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모든 앨범이 다 그런데, 뭔가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의 시작점이 되어주는 것들은 또 더 의미가 이렇게 더해져서, 당연히 이 꿈의 장도 다 너무 좋고 민쇼도 좋고 한데, 이 프리즈 앨범은 진짜 저희도 마음에 드는데 팬분들도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컨셉의 확실한 전환점이었어요. 이거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런 음악도 한다를 보여주는 너무 좋은 예시였어요. 어쨌든 멤버들과 이 팀의 이 스펙트럼이 무조건적으로 넓어져야 사실 좋잖아요. 계속 했던 걸 비슷하게 보여주면은 더 이상 이게 확장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뭔가 전환점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이 이모팝 펑크 이런 장르로 저희가 잘 끌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반입니다. 아직도 저는 이 콘서트에서 영원러브를 할 때 빵 하자마자 소름이 돋아요. 그 여러분만 소름 돋는 게 아니라 저도 소름 돋아요. 빵 하자마자 소름이 쫙 돋습니다. 아무튼 이 너무 좋아하는 앨범이다 보니까 살짝 흥분을 했는데, 그리고 매직도 이렇게 좀 청량한 곡인데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게 영어 노래여서 또 북미에 있는 우리 모아들도 많이 좋아해줬던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가 리패키지라는 앨범을 냈어요. 혼돈의 파이더 이스케이프 이라는 이 리패키지 앨범을 냈는데, 저는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앨범인데, 이게 너무 확실한 전환점이어서 다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앨범 자체는 이 앨범이 두바뚜와리아리랑 교환 얘기랑 루저러버가 더해진 앨범이라 사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루저러버는 제가
트랙을 받자마자 너무 좋아서 사비를 한 10개 썼어요. 이제 완성을 시켜갖고 이렇게 들려드렸던 건 한 3개, 2개 이렇게 되는데 진짜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트랙이었고 완성된 멜로디도 너무 좋고 가사도 전 루저로브 할 때도 마음이 이상해요. 이게 약간 과몰입이 자꾸 되는데 그 수빈이 형 가사 중에 벌스 중에 네 손을 잡은 내 손은 상처뿐이지만 It doesn't matter with I'm in you 라고 하는 그 가사가 저는 이 앨범을 대변하는 가사였던 것 같아요. 너랑 함께면은 문제될 게 없다. 저희가 계속 너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쨌든 계속 해오는데 이때 감정이 되게 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이 제로 바이럴 러브송 뮤직비디오의 이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차를 불에 태워놓고 같은 차를 구해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찍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러브송 뮤직비디오 때는 이렇게 붕대를 하고 나오는데 그 팔을 다치게 된 비하인드가 저 루저러버 뮤직비디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더 좋아졌던 곡이고 또 스탠딩 마이크 쓰는 거고 스탠드 마이크 쓰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한 저희 첫 번째 팬송이 나왔잖아요. 교환 얘기 두바뚜 와리와리를 하자 말자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귀엽다 아니면 너무 유치하다 이런 그게 있었는데 그걸 또 수빈이 형이 가사 안에 너무 위트 있게 풀어버린 거예요. 유치하대도 뭐 우리답잖아. 그 얘기를 꺼냄으로써 더 이상 유치한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와리와리가. 저는 모두 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쓸 때, 교환 얘기 쓸 때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가사 작업을 하면서 모아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들, 뭐 그때 막 마스크 밟는 안무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 팬데믹 끝나고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갖고 되게 좋아하는 곡입니다. 또 곡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냥 데모 왔을 때부터도 이 노래 너무 좋았어요. 지금 모아분들이 밖에서 우리를 봐도 이 와리와리를 해주는 게 너무 귀엽고 저도 늘 해주고 너무너무 좋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첫 번째 콘서트 액트 보이를 합니다. 이때 온라인으로만 했습니다. 기억이 나요. 이때 온라인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막 제가 퓨마 댐브 하고 막 그랬었는데 퓨마 댐브 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앞에는 뭐들이 없었다.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저희 어쨌든 첫 콘서트였는데 이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만 했었습니다. 네, 액트보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액트보이는 투어를 안 했기 때문에 투어를 못 했죠. 그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액트보이는 이때 딱 했습니다. 이때 딱 하고 말았어요. 오프라인만 했던 저의 첫 번째 콘서트였지만 온라인만 했던 그래서 참 아쉬웠습니다. 이때는 이 액트라네 이 혼돈의장 프리즈에 착안한 댐브들을 연말에 했었고 그리고 다음에 나올 미소2 Thursday Child에서의 지비지비 거를 스포를 조금 하는 그런 연말 시상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21년에 입덕했다 손 그리고 21년도 질문 받습니다. 다 하겠는데 라고 하기엔
아직 21년이다. 21년 청춘이 그때 시작됐다. 너무 예쁜 말을 해주셨습니다. 21년 2장이었어요. 죄송해요. 아직 21년 안 끝났습니다. 21년에는 카오틱 원더랜드라는 일본 앨범이 나왔었고, 이때 이토가 이때 나왔답니다. 너무너무 눈물 나는 곡이죠. 이토가 이때 있었고, 뭐 MMA 마마에서 슈트템도 하고, 그리고 모한테 선물 주자 해서 급하게 좀 진행을 했었던 스윗 드림즈 라는 노래가 있는데, 정식 발매를 하진 않았고 저희가 같이 멜로디랑 가사를 써서, 스윗 드림즈가 사실 제 가사에서 나온 제목이에요. 네, 아무튼 그런 스페셜한 비디오가 있으니까 이거 겨울에 한 번씩 들어보시면은 되게 그 캐롤 감성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때 가요대전에서 마법의 성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가요택시에서 엔하이픈 친구들이랑 같이 콜라보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자, 21년도에도 상을 많이 받았어요. 골든 디스크 어워즈 본상 음반 부분,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본상, 일본 골든 디스크 대상 베스트 3 신인 아티스트상 아시아 부분, 올해의 브랜드 대상 남자 아이돌 라이징 스타, 더 팩트 뮤직 어워드 올해 아티스트, KBS 연예대상 디지털 콘텐츠상,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모아분들 덕분에 값진 트로피들을 받을 수 있었던, 트로피 상을 받을 수 있었던. 한번 스윗 드림즈를 살짝 틀어볼까요? 어느새 눈앞에 달력의 끝페이지, 밤하늘 별처럼 거리마다 일렁이는 포근한 라이트. 오늘은 네 옆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져. 어제보다 좀 더 발그레한 볼엔 추워서인지 설레서인지 나 때문이게 조용히 서락서락 내려오는 눈 위로 설렁설렁 두 손이 막 닿을 듯, 한 발 두 발 걷는 지금 두근두근 되는 크리스마스. 나란히 남긴 우리만의 스토리, 새하얀 눈꽃이 피는 둘만의 시간, 포근한 밤이 너의 하루 끝에 있길 선물처럼 Sweet dreams and good night. Merry Merry Christmas, Merry Merry Christmas. 너는 항상 shining like a star. Merry Merry Christmas, Merry Merry Christmas. 선물처럼 Sweet dreams and good night. 이런 노래가 있었다는 사실. 21년도도 2개. 자자자자자자자 22년도 맞습니다. 22년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에 입덕했다 손. 저요. 드디어 저요. 나다. 좋습니다. 자, 일단 상반기를
짚읍시다. 상반기에 일단 저희가 안티로맨틱을 하면서 그 작업을 살리밀리스가 도와줬는데 그게 인연이 돼갖고 이 PS5라는 노래를 저랑 연준이 형이랑 같이 하게 되었어요. 엘레노크가 써갖고 노래가 일단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회사에서 연준 씨가 한번 챌린지 안무를 만들어보는 게 어떻냐. 그래서 연준이 형이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인연이 돼서 내한 왔을 때도 저희가 같이 가고 저희 콘서트 때도 부르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팬라이브 2022 모아바이 투게더 모아바이 투게더에서 스리라차를 했어요. 이게 저희의 첫 번째 데뷔 평가 곡이었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이 노래를 하고 이걸 하는 게 연준이 형은 랩을 하나 더 했고 저랑 큐닝이는 노래를 하나 더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메인인 거였는데 이때 이제 통과를 못해서 한 번 더 봤던 그런 비하인드가 있지만 이 실력이 늘고 나서 데뷔를 하고 나서 다시 무아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그런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쓱 봐볼까요? Girl, you got a body like sriracha. Every time I bring you around, the homies wanna watch ya. Got it from your mama, but they didn't want you touch ya. Hey, that's why I call you Lil Racha. Girl, you got a body like sriracha. Every time I bring you around, the homies wanna watch ya. Got it from your mama, but they didn't want you touch ya. That's why I call you Lil Racha. When you come around, you spice it up. Every time you come around, you know you spice it up. When you come around, you spice it up. Never get it down, you know how to spice it up. Every time you come down, you know how to spice it up. Get up on it right away. This one, appetite's ready. Cinnamon coma, yeah, I love taste, but nothing can take the place of my little Racha. Girl, you starting up. 라이브 숨차갖고 이때도 모아들이 이거 짝짝짝짝 클래퍼를 갖고 응원을 해줬던 조금씩 이 비명이 새어 나오긴 했어요. 이렇게. 근데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그런 공연 팬라이브였습니다. 아, 이 노래 진짜 좋은데. 이 노래를 일부분은 재녹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이 연습 때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Get up on it right away. This one, appetite's ready.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좋아요. When you come around, you spice it up. Every time you come around, you know you spice it up. When you come around, you spice it up. Never turn it down, you know how to spice it up. Get up on it right away. This one, appetite's ready. Cinnamon caramel, yeah, a little taste, but nothing can take the place of my little Racha. Girl, you stand up. 이때는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보컬을 이 도라 PD님과 휴닝카이가 활약을 해줬다. 왜냐면 연습생 때 휴닝이의 톤은 천상계라고 이렇게 PD님 사이에서 평가를 받던, 제가 말했잖아요. 휴닝이는 연습생 때도 너무 잘했다. 저는 연습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닝이가 이 곡의 완성도를 많이 도와줬다.
아무튼 그리고 미니소드 2 떨차에는 엄청난 노래들이 있어요. 오프닝 시퀀스, 저는 진짜 완성도가 높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닝 시퀀스 곡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그리고 Trust Fund Baby, 이 노래도 가사가 되게 약간 그 ZZ스러운 가사가 있었고, 이때 첫 유닛 곡들이 나왔죠. 론리보이와 Thirsty Child Has Vertigo. 론리보이는 이 연준이 형이 또 랩을 가사를 거의 다 써갖고 다 썼을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역시 하고, 휴닝이도 그때 이제 인간 론리보이가 되면서 거의 진화를 했던 그런 비하인드가 있고, 저도 Thursday Child Has Vertigo 이거 녹음을 첫 녹음을 했다가 다른 PD님이랑 같이 녹음을 해갖고, 이거 한 번에 컨펌 받을 것 같은데요? 하고 PD님도 좋은데요? 하고 옆방에서 바로 그 도영 PD님, 수도리 PD님이 계셔갖고 딱 들려드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하고 다시 다 붙였던, 저도 이때 노래가 좀 많이 늘었던. 지금 Thursday Child Has Vertigo는 공연에서 엄청 많이 쓰죠. 이게 범규 형이 또 프로듀싱을 하고 제가 가사랑 멜로디를 조금 작업을 했었는데, 이 노래는 공연에서 쓰기 너무너무 좋은 곡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비지비라는 곡이 타이틀 곡이었어요. 뮤직비디오 한번 볼까요? 못 보겠어요. 미안해요. 이것도 사실 이 GBGB가 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 혼돈회장 때 첫사랑을 했는데 이제 깨지고 흑화를 한 거예요. 흑화를. 저는 인생에서 흑화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흑화를 이제 몸으로 또 노래로 표현을 했어야 돼 갖고 이렇게 생긴 앨범인데, 색부터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저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진짜. 근데 이 안무가 사비가 엄청 많았어요. 진짜 100개인가 50개인가 막 그렇게 짰었는데, 노래가 다 나오고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사비 안무가 진짜 계속 안 나왔던, 그래서 우리 퍼디에서 엄청 고생을 해갖고 완성이 됐던 안무입니다. 맨날 새벽에 저 작업이랑 이렇게 끝나고 2층에 내려가면 다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댄서분들이랑. 정말 고생을 많이 해줬습니다. 퍼디팀에서. 그래서 어쨌든 되게 강하고 이런 곡이다 보니까 연말에 댄스 브레이크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얘기는 이따 넘어가면서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콘서트자 첫 번째 월드 투어 액트 럽식을 합니다. 액트 럽식을 하는데, 이게 거의 이 투바투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있었던 이제 콘서트가 되는 건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영월럽을 하고 그 영월럽 댐브를 했던, 원래는 그 순서가 반대였어요. 댐브를 먼저 하고 영월럽을 하는 거였는데 그 순서를 바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얘는 공연 재밌는데? 응? 얘네 좀 봐라. 얘네 공연 재밌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그런 공연이다. 럽식. 그리고 럽식 때 멤버들이 엄청 늘었죠. 이 투어들을 막 하면서, 여기 투어는 여기 적혀 있는데 이 북미 투어들을 하면서 멤버들이 정말 정말 많이 늘었어요. 너무 대견스럽고, 이 팬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영어로 또 다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풀어다졌다. 그리고 진짜 대형 사고, 롤라팔루자. 2022 롤라팔루자. 롤라팔루자는 이제 여러 도시에서 하긴 하는데 시카고가 메인으로 알고 있어요. 시카고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시카고에 저희가 무대를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같은 공연에 호석이 형은 그 헤드라이너를 하고, 헤드라이너에 또 제이콜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쓰는 자리인데, 그리고 진짜 사람이 그냥 끝이 안 보여요. 이게 그냥 안 보여요, 끝이. 그래서 저희가 이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저희가 막 리버스 라이브 켜서 지금 우리 할 때 다 화장실 가면 어떡하냐. 이게 왜냐면 아티스트가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이거 우리 나올 때 다 화장실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쟤는 뭐야 하고 막 딴 데 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좋은 타이밍에 무대를 일단 하게 됐어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를 다 만끽할 수 있어요. 딱 그냥 지기 시작하는 그때쯤이었었고, 그래서 이때 현지에 있던 우리 댄서들이랑 막 이렇게 같이 하고, 밴드 형들도 현지에서 진짜 그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무대를 했었는데 이때는 정말 인생에서 다시 느끼기 힘든 수준의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다라고 제가 트위터에 올릴 정도로, 제가 이 19년도 이 꼬맹이 시절 때 내가 꿈꿨던 어떤 미래의 장면이랑 오버랩되는 그런 기분? 진짜 너무 환상적이었다. 너무 꿈만 같았다. 그런데 무대를 하는데 모아드에도 너무 많이 와주고, 그리고 모아드 아닌데도 다 그 음악 자체를 너무 즐겨주시고, 막 안티 로맨틱 하는데 막 이거 플래시 라이트 해주시고 이러는데, 뜰치 하는데 막 미쳐갖고 막 뛰는데 막 다 엄청 뛰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이 외신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아서 저희가 이 다음 해에는 K-팝 그룹으로는 최초로 헤드라이너를 탈환합니다. 아, 이날은 정말 엄청난, 이때 또 다큐도 같이 이렇게 찍었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아, 그리고 서머소닉을 넣어주셨네요.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이 썸머소닉 잊을 수 없습니다. 썸머소닉은 오사카를 먼저 갔다 도쿄로 갔는데, 오사카의 더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 8월 20일 보이시죠? 8월 20일에 그 야외에서 무대를 하는데, 그 한국 밴드분들을 저희가 같이 섭외를 해서 갔는데, 먼저 음향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 음악을 이렇게 즐기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테스트를 하시면서.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얘들아 최대한 늦게 와 라는 전례전례였던 거예요. 그때 막 40도 거의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38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제
눈앞에서 관객분들도 막 탈수 오고 이러셔서 계속 그 시큐리티에서 한 명씩 데리고 나가고 그런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여기서 춤 노래를 추는데 처음으로 아 진짜 이건 멤버들이랑 다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끝나고 힘이 안 들어가서 내가 다음 동작은 진짜 내가 세게 한다 하고 안 되네. 다음 동작은 진짜 빡세게 한다. 안 되네. 이렇게 되고 누웠는데 등이 너무 뜨거워서 뭐야 약간 이렇게 했었던 손을 짚었는데 프라이팬이고 그래서 잊을 순 없었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더운데도 우리를 응원하러 와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이건 진짜 그건 진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마 너무 더우니까 관객들한테 뛰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뛰었다 큰일 난다. 관객분들은 편안하게 보시고 뛰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이렇게 다 등목하고 그 백스테이지에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도쿄에서는 이 셀레밀리즈가 스모소닉으로 오게 돼서 같이 무대를 연준이 형이랑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는 요 일본 앨범으로 지비지비가 나왔는데 이때도 오리지널 곡 엄청난 오리지널 곡들이 나왔죠. 일단 히토리노 요루 완전 발라드 눈물이 나는 완전 발라드 그리고 링 누가 썼다? 제가 썼다. 제가 영화를 보고 썼다. 원래는 사랑 노래였으나 이 이별과 관련된 앨범에 들어가서 이별 노래로 가사는 바뀌었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곡입니다. 정말 그때 딱 이 작업을 하고 자주 작업을 해서 피디님이 들려드렸는데 그 작업실이 같은 층에 있어서 이제 하다가 피디님 신발 있으면은 피디님 저 이거 썼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1절을 싹 들으시고 오야 잘했다 이거 약간 이렇게 일본 분위기로 하면은 일본 곡 수록곡으로 쓸 수도 있겠는데? 하고 가시더니 한 10분 있다 태연아 다시 한번 들어보자 다시 들으시는 그런 적이 처음이었어요. 다시 들으시고 야 이건 진짜 좋은데? 태연아 일단 저장은 해놔 하고 10분 있다 다시 들으자고 태연아 이거 지금 나한테 보내놔 다 됐었던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건 제가 가사까지 일본어로 써서고 그 일본 선생님이랑 같이 일본어로 써갖고 가사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 가사가 되진 않았다. 하지만 위버스에 제가 데모 버전을 올렸었기 때문에 우리 착한 모아들이 그 버전을 또 다시 이렇게 올려주면은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자, 하반기. 그리고 럽식으로 아직 투어가 끝나지 않았다. 아시아와 일본을 갔다. 이때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많은 모아들이 콘서트에 와주셔서 이 럽식을 빛내주셨던 정말 열기가 뜨겁구나를 알게 해줬던 처음 가는 나라들도 막 있었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022 AMA 제가 처음 이 미국의 어쨌든 메이저 시상식에 참석을 한 거였는데 이때 막 사실 퍼포먼스는 하지 않아서 그냥 인터뷰 좀 하고 그런 거였는데 네 그랬답니다. 그리고 MMA에서는 장미퍼포 그래 고척에서 장미퍼포 고척에서 지비지비 댐브로 그 장미퍼포를 해갖고 그거를 저희가 그 후로도 많이 써먹었어요. 그 잘 나와갖고 퍼포먼스가
그리고 마마에서도 댐브를 했는데 이때 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때 뭐 되게 많이 했는데 재밌는 거 한다고 내 아이디어야. 이때 수빈이 형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수빈이 형의 순발력이 굉장히 돋보였다. 원래 이 끈을 눈에 묶는 거였는데 뒤에서 미처 이걸 묶지 못해서 입에 물고 해서 또 다양한 짤들을 생성했던 수빈이 형의 기지가 발휘됐던 그런 댐브입니다. 이때 뭐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때 4인 퍼프 하나 하고 연준이 형 론리보이 하나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혼자서도 무대를 꽉 채우는 연준이 형. 다음에 4인. 뭐야 4인 퍼프 왜 안 보여줘요? 사인 왜 안 보여줘? 사인 왜 편집됐어? 이건 아니지. 아 나왔네. 죄송. 제가 못 찾은 거였어요. 제가 못 찾은 거였습니다. 나오네요. 아 이거 다 하고 이거 하는 거 너무 힘들었네 진짜. 마마 2022 마마 어워즈 보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조명이. 아무튼 뭐 그런 거 했었고요. 그리고 가요대 축제에서 그냥 굿보이 건배드 하고 가요대전에서는 DNA를 커버했습니다. 또 우리 방탄소년단 형님들의 DNA를 커버를 했어서 이때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이 춤이 되게 신나갖고 라라라라라 그 춤이 되게 신나갖고 재밌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New Year's Rockin' Eve 이게 뉴욕이었나? 거기서 했는데 그 디즈니 성 앞에서 도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디더라? 네, 디즈니랜드에서 아무튼 이거를 했었는데 그 디즈니 성이 너무 예뻐갖고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사실 그 앞에 환호를 해주시는 분들은 이 모아는 한 명, 두 명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그 앞에 관객분들은 모두 다 섭외되신 분들이어서 어떤 곡에도 오! 이걸 해주시는 분들이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녹화를 하나 하고 막 이렇게 프리 토크를 이렇게 좀 쉬는 시간에 하는데 그때 그룹 이름이 뭐냐 이러면 이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네, 22년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왔어요. 이거 그냥 다 해야겠다. 자, 22년도 질문 받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편하게 보세요. 저 이거 그냥 진짜 2시간 동안 떠들려고 온 거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뭐 청소하시거나 이거 방 정리하실 때 그냥 틀어놓고 보시라고 다시 보기로. 지금 바쁘시면은 이거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얼마든지요. 편하게 하십시오. 시보야 때 이제 나영석 PD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같이 이렇게 했던 건데, 그 어쨌든 하이브 내에 있던 분들을 그날 처음 사실 다 본 거였어요. 진짜 안면도 있는 사람이 저기 뭐야 현이 형님이랑 옛날 분 친구들밖에 없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엄청 예능에서 야!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살짝 걱정을 많이 했던 컨텐츠였는데, 이 자연강에서 일단 얼굴이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뭐야 랜덤 플레이 댄스 할 때 수빈이 형이 엄청난 활약을 했죠. 진짜 다 알아버려갖고 트는 것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어쨌든 지비지비가 끝나고 템테이션 다시 이름의 장이 나오기 전까지 그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시부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시부야 보고 입덕했어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다시 하면 더 잘할 텐데. 저희 다 그때 막 무리수 많이 했어요. 저희 막 그거 입장하는데 구르고 막. 네. 야, 이때 입덕하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그래서 제가 그 랜덤 플레이 댄스 같은 거 하면은 제가 모니터를 잘 안 해서, 그리고 따지 않는 이상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노래만 생각이 나고 춤이 생각이 안 나갖고, 제가 예능에 나올 때 랜덤 플레이 댄스 같은 거 되게 잘 못했어요. 그때 유구하게 잘 몰랐어요. 못하고. 그래서 수빈이 형이 그런 거 되게 잘했죠. 수빈이 형은 모니터링 많이 하니까. 그래갖고 이번에 사실 그 플레이 바이 투게더 모아 운동회 할 때는 제가 그 리스트 러프하게만 이렇게 좀 알려달라 그래서 좀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보고 온 것들 중에서 이게 노래가 나와갖고 그 하우스윗이랑 그 스티키랑 이렇게 쳤는데, 왜냐면 그렇게 이게 판을 깔아놨는데 모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줬던 게 너무 미안해갖고 제가 그때는 살짝 보고 왔었습니다. 진짜 랜덤이었어요. 저희 랜덤 플레이 댄스는 진짜 다 랜덤이에요. 어쨌든 조금 보고 오면은 따라 출 수 있으니까. 아무튼 시부야, 시부야도 진짜 좀 굵직한 굵직한 컨텐츠였죠. 그래요. 시부야 보고 입덕 부정기 왔음.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시부야 보고 입덕 부정기 겪었는데 1월에 나온 게 뭐다? 템테이션. 이름이장 템테이션. 더 추고 싶었는데 아쉬웠어. 약간 휴닝이한테도 제가 조금 알려주고 같이 이렇게 맞춰봤거든요. 템테이션. 아, 템테이션이 이름의 장에서 사실 엄청난 성과를 낸 앨범이에요. 제가 막 이거를 성과가 어땠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을 위주로 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때는 빌보드 201등을 했어요. 어메이징.
빌보드 201등? 이때 1월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드림위크 해피풀스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드림위크 해피풀스 그 스페셜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201등 그래갖고 우리 투바투 팀들이랑 바로 화상통화, 회의실에 투바투 팀들 다 계시고 우리 의전팀이랑 화상통화 1등 했습니다. 샴페인 빵. 그래 다시 촬영하러 갔어요. 근데 이 앨범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트랙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미쳤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가 미쳤냐 하면은 시간차 순입니다. 앨범의 순서가 사건의 시간대로 나열이 돼 있어요. 악마를 만나서 유혹에 이끌리고 한창 빠졌다가 무기력함을 느꼈다가 다짐하고 떠나는 것까지를 다음 앨범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 5번 트랙 네버랜드를 떠나면까지가 너무 완벽했다. 휴니가 놓은 거 알고 있어. 드디어 나왔지. 템테이션. 이때 슈러라. 사실 슈러라는 이 슈가라 샤샤가 처음에 이거 굉장한 멤버들의 호불호가 있었는데 들어볼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 권영수 감독님과 함께 발리를 가서 또 찍었었는데 해외 로케이션에 가서 찍은 게 처음인데 정말 지상 낙원이었다. 그래서 이 색감이 말도 안 된다. 왜냐면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찍었다. 보겠습니다. Let's go. 생각은 웃음을 멈췄어 When you get back 느닷진 따위는 순간 풀어 헤쳐져 내게 하늘의 곳에 속삭여 삼켜버려 The sugar rush 밤하늘을 향해 Sweet desire 꿈에 데려가는 침대 맡은 너야 I can feel 거부할 수가 없어 달콤한 그 devilish smile 눈속에 잠긴 내 맘을 어떻게 잠들이 불러 The devil said Give me more Give me more 윤준이 형 표정이 너무 그렇네. 이리 와서 다 같이 놀자 Russia, sugar, Russia, sugar, Russia, sugar, Russia, sugar. Give me more, give me more. Sugar, Russia, sugar, Russia, sugar, Russia, sugar, Russia, sugar. 이리 와서 다 끝나자 Your heart started 네, 이런 노래인데 결과 진짜 너무나 이쁜 곳에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해갖고 제가 그리고 햇빛이 엄청 내렸죠 해갖고 감독님이 전날 답사를 했는데 엄청 타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선크림 잘 바르고 저는 살짝 피부를 이렇게 태우려고 우통을 까고 살짝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더워서 그리고 막 바지 털바지 막 이런 거 입어갖고 이렇게 벗고 있었어요. 그럼 저 거적대기 하나 있는 거여서 그냥 벗으면 끝이었거든요. 이때도 이 앨범 사진들이 다 너무 잘 나와서 짜잔. 오. 이때 그리고 제가 공장에 가서 이 앨범을 같이 이렇게 넣는 거를 해봤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느꼈고 이 방금 떨어진 저 책갈피 저게 패착이다. 이거 넣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메몰
메모까지 있는 이 옆에 보이면은 이렇게 이거 완성되거든요. 이거 이름 회장부터 쭉 그러한 앨범이었습니다. 이때 데이드림이 또 엄청 잘 나와갖고 요정같이 나와서. 근데 사실 슈러라 뮤비 때는 이거 지금 엄청난 비하인드를 풀겠습니다. 저 때 제가 이 제 타이트 샷들을 보면요, 눈이 정상이 아닙니다. 쌍꺼풀이 막 한쪽에 막 2개씩 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거슬리게. 근데 이때부터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라인으로 막 테이프도 붙이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러진 않아갖고 그 눈주름이 남아서 지금 제가 원래 되게 완전 속상 하나 있잖아요. 무쌍같이 생겨서. 근데 그게 이게 생겨갖고 이게 제가 지금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쌍꺼풀 있으신 분들 이거 라인 내 맘대로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라인으로 뭐 자고 일어났는데 생겼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그 자리에 안 남게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인생 꿀팁. 아무튼 되게 안무도 잘 나오고 근데 너무 힘든 안무. 심지어 여기 이 산에서 추고 언덕에서 추고 이래갖고 쉽지 않았다. 이 아켄필이 끌려가는데 연준이 형한테 끌려가는 안무가 있는데 그 나무 뿌리에 그 엉덩이가 덜컥덜컥 이렇게 돼갖고 쉽지 않았다.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 그리고 해피폴스에서는 코이렐레이가 피처링을 해줬는데 또 연준이 형이 귀여운 챌린지 안무를 만들어줬었고, 데빌 바이 더 윈도우도 안무가 되게 잘 나왔어요. 되게 특이한데 노래가. 그리고 다 안무가 있네? 이거 아니지? 어쩐지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나 했네. 5곡이 다 안무가 있잖아. 해피풀스는 그리고 연준이 형 랩 버전이 있다. 투어에서는 연준이 형 랩 버전으로 했었다. 그리고 티니터스, 제 수록곡 중에 거의 최애로 뽑히는, 지금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네.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빌 받으면 녹음 늦게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티니터스는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그냥 주제를 받았을 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나는 락스타가 될 그게 아니다 라는 게 되게 뭔가 공감이 갔던.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얘의 후속 이야기를 하는 노래를 만들어봐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티니터스의 후속 이야기를. 네버랜드를 떠나면은 다음 거를 스포해주는 수준의 앨범의 노래였어갖고, 네버랜드를 떠나면 너무너무 잘 나왔고, 이때도 시혁 피디님 있는 단톡방에서 여러분 녹음을 너무 잘했어요 라고 피디님이 먼저 연락을 해주셨던. 그리고 인기가요에서 연준이 형이 MC를 하고 있을 때 첫 1위를 했다.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저 영월럽 때도 수빈이 형이 MC하고 있을 때 1등을 했거든요. 그게 너무 사실 값지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연준이 형 또 정말 또래를 했던. 그리고는 제가 좀 긴 투어를 갔습니다. 서울에서 스윗 미라지, 엄청난 연출, 정말 엄청난 연출, 이 갈아 넣는 연출을 처음 선보였던 액트 스윗 미라지인 서울. 체조에서 했었나? 고척에서 했었나? 체조에서 하고 고척에서 안고 냈나? 체조에서 했던, 이때
말도 안 됐어요. 553으로 스타트를 한다? 짜잔. 근데 향분사. 원래 그 향이 이제 저희가 다양한 이 감각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감각들이 있는데 이 시청각적인 거는 사실 어떤 공연을 가도 시청각적인 거는 내가 경험을 하고 느끼고 오는 건데 그 후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후각으로도 기억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향을 제조를 해갖고 네버랜드를 떠남의 향과 5시 53분의 하늘에서 53 향을 썼었던, 그래서 그 향을 맡으면 다시 이 스윗 미라지가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연출. 맞아요. 후각이 의외로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의 이 향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시아 투어를 먼저 갔다가 일본을 했는데, 일본하고 US 투어하고 오케이 하고 저희가 일본 앨범으로 돌아옵니다. 스윗. 이때는 수국 같은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링의 언플러그드 버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좋고, 그리고 두바뚜와리알이 일본어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못 이실직고 이 모아 다이어리가 저도 가사를 일단 썼었고, 그리고 이 1절, 2절, 3절에 제가 부르는 이 코러스 파트가 멜로디가 다 똑같은데 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프롬프터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깨우쳤던, 진짜 가사가 너무 헷갈려서 심지어 한국어도 3개인데 일본어도 3개야. 이거 진짜 랩에 되게 엄청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리허설 할 때는 거짓 맞은 적이 없을 정도로 막 틀려갖고 작사를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연에서는 아예 그래서 3절은 그냥 애드립을 해버리고, 그래서 애드립 물론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3절 가사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애드립을 해버리는. 뭐고 누군가 잘못 들어왔네요. 난 나 찾는 건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앨범인데, 그런 앨범이래. 그 모아 다이어리가 일본어로 들어있는 스윗 앨범이고요. 그리고 7월 7일 Do You Like That이라는 싱글을 발표합니다. Do You Like That을 Do You Like That이 나오고 앙콘을 했었나? 일본 앙콘을. 그 교세라돔 저희 첫 동공연을 이때 했었는데, 저 액트 스윗 미라지로. 근데 이때 저희가 아이치에서 아마 그 마지막에 앙콘 고지를 딱 띄우면서 모아들이
했던 그 저희가 다 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교세라 돔 첫 돔 공연을 단독 공연을 했던 그렇습니다. 이 트윌라이트 조나스 브라더스랑 이때 사실 상당한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어요. 저희가 23년도에. 그래서 이 트윌라이트이 이 사실 되게 뮤비를 급하게 찍었던 뮤비를 되게 급하게 찍었던 곡이었고, 그 라이언 테더랑 녹음을 하는데 디렉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주셔갖고 좋은 경험이 됐어요. 현지에서 녹음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그리고 자 넘어와서 자 8월 5일 2023 룰라팔루자 헤드라이너 켄드릭 라마, 빌리 아일리시,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이렇게 쭉 있는데 Tomorrow by Together 저희가 그래서 한 20곡의 세트리스트를 이렇게 시카고에서 다시 한번 그 2022 롤라팔루자의 영광을 다시 한번 더 큰 영광을 재현하러 갔었죠. 정말 자부심이 너무나 있었던, 그리고 얼마나 재밌는지를 이미 한번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를 경험해보니까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MTV VMA에서 저희가 아니타와 함께 첫 공개를 했죠. Back for More. Back for More는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전 Back for More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사실 Back for More는 저만 좋아한 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다 좋아하고 모든 구성원이 다 좋아하고 피디님들도 좋아한 그런 곡이었어요. 이것도 이 도영 피디님이랑 라이언 테더가 같이 미국에서 작업을 해서 그 Do You Like That을 들을 때 사실 같이 들었어요. 아 근데 Back for More가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저는 마이클 잭슨을 좋아해서 한번 보고 올게요. Coming back for more, coming back for more. If you walk out that door, when I'm with you, it all feels different. When I'm with you, it all makes sense. And I know you don't feel no different. There's a magic to how we live it. There's a magic to what this is. It's like a dream, man. We both take tripping. All I know is if you walk away, there'll be something. There'll be things you can't replace. All I know is if you walk away, there'll be something. Baby, that's okay. 'Cause I can see you coming back for more, coming back for more. If you walk out that door, I can see you coming back for more, coming back for more. If you walk out that door. 네, 이런 노래인데 이게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백포모는 진짜 멋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네버랜드를 떠나서 현실로 내려옵니다. 앨범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이름의 장 프리폴. 프리폴이 나오는데 프리폴 앨범은 어이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손 조심하세요. 이게 이 빳빳해서 좀 비일 수 있는 재질이더라고요. 제가 사인하다가 비인 적이 있어갖고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딱 뜯으면은 앨범이 나옵니다.
그 백포모는 근데 VMA에서 했을 때 진짜 엄청 떨렸는데 끝나고 막 박수쳐. 사람들 막 박수쳐. 테일러 스위프트 저 멀리서 일어나서 박수 주고 있어. 얼마나 감동이에요. 방금 우리가 세상에 처음 공개한 건데.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던. 그리고 이 프리펄이 나오는데 프리펄의 그로잉 페인, 지금 저희의 그 콘서트에서 또 엄청난 구간을 담당해주고 있는 그로잉 페인, 드리머, 뭐 딥다운, 백포모 투어바이투게더 버전, 해피는 에버 애프터, 물수제비, 블루스프링, 두일 라이트 댓, 그리고 타이틀곡인 체이싱 더 필링과 그 잉글리시 버전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트랙은 일단 해피는 에버 애프터, 이거를 맥스가 써줬는데 너무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곡이고, 그리고 이 너무 귀여운 이 챌린지 안무가 생겨갖고 진짜 좀 챌린지스러운 챌린지를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쉬우니까. 그래서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물수제비, 물수제비는 한루루님께서 또 곡을 주셨는데 명곡이죠. 진짜 명곡입니다. 이게 물수제비는 이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어요. 가사도 일단 너무 예쁘고, 가사가 전부 한글 아니던가요? 그래서 되게 예쁜 가사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 물수제비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해서 범경이랑 카이랑 이렇게 미니 밴드처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필름처럼 보여드렸었는데, 그거 하고, 그리고 그 진짜 물수제비 하는 영상을 뒤에 넣자, 이것도 제 아이디어였어갖고 그때 멤버들 다 같이 놀러 갔다 와서 저랑 범경이랑 휴닝이는 한강에 들려갖고 그거를 쓱 이렇게 하고 왔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 체이시드 필링으로 활동을 하면서 백포머를 같이 커플곡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커플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때 또 댄서분들이랑 같이 했어갖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백포머도 진짜 너무 좋은데. 또 할 만한 얘기가 음, 음, 이번에 드리머, 그래, 블루스프링 얘기 너무 고마워요. 그래, 너무 좋은 얘기를 안 할 뻔했네. 블루스프링이라는 두 번째 팬송을 하게 됐죠. 블루스프링, 말 그대로 청춘을 그대로 말장난에 쳐서 만든, 제가 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 블루스프링도 범경이 기타 라인도 만들어줘갖고 저희가 같이 이 노래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발매를 안 한 상태로 투어의 앵콜 섹션에 배치를 해서 마지막 공연쯤엔 모아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그림이 나오면 이거 감동 100배. 그랬는데 진짜 모아들이 앙콘 땐 가면 갈수록 플라워가 커지는 거야, 소리가. 미쳤다. 모아들 센스 미쳤다. 그래서 모아들이 완성해줬던 그런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마마에서 그 수빈이 형이 헬멧 벗는 그런 비 오는데 이 헬멧 벗는 그 연출을 한 댄스 브레이크를 했었는데, 왜냐면은 최대피 앨범 중에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비티가 이 헬멧을 쓰고 있는 그거였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멜랑콜리가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셨죠. 멜랑콜리가 잘 나왔다. 그 제가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할게요. 멜랑콜리 여러분들 엄청 좋아해 주셨잖아요. 이번 자켓 중에 멜랑콜리를 찍어주셨던 감독님이 계십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액트 스윗 미라지 피날레. 와우. 피날레가 이게 다 돌고 와서 다시 한국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게 약간 찡하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마음이, 어쨌든 서울이 제 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마침표를 시작을 해서 마침표를 찍는 게 전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않고, 그리고 요 뮤직뱅크에서 돌멩이 댐브가 나왔죠. 돌멩이 댐브가 나와서 이 돌멩이 댐브 때문에 제가 투어를 다니는 동안 계속 복근을 유지해야만 했던, 사실 돌멩이 때문이에요. 돌멩이 때 원래 있었으니까 한 번 하니까 걷잡을 수 없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 힘을 썼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형이랑 범경이 또 이거 벌써 12시를 해줘갖고 되게 좋았어요. 가요대전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악몽, 이거 너무 귀여웠어. 후 불고 이런 그런 체이싱 더 필링이 있었답니다. 이때 모자 막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저희랑 댄서분들이랑 그런 해였어요. 이 해는 사실 2013년은 주요 포인트 템테이션, 그리고 이름의 장이 끝났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월드 투어를 너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주요한 것만 했는데도 바쁘게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바쁘게 산 만큼 모아들도 바쁘게 살았다. 모아들도 현생을 챙기면서 우리 좋아해 주랴, 이거 현생 챙기라 엄청 바빴다. 자, 2023 입덕했다. 손 거수. 많아. 오, 오, 많아. Free Fall is one of the best albums I've ever listened to in my life. It's really my favorite. Thank you. 자, 그러면은 2023 질문 받겠습니다.
엔드레스 레인. 그래요. 마마에서 이 여러 아티스트 분들과 엔드레스 레인 이 무대를 하는데 저랑 카이가 보컬을 하고 그리고 요시키 님이 직접 피아노를 쳐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안 해? 무조건 합니다. 요시키 님이 지금 나오세요? 무조건 합니다. 좋아요. 보컬 최선을 다해볼게요. 해서 했는데 근데 이게 진짜 멤버가 한 명이라도 없잖아요. 갑자기 떨려. 이거 혼자서 뭐 하려고 하면은 진짜 떨려요. 그 MC한 멤버들이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카이랑 둘이서 이렇게 했는데 하고 딱 연습처럼 한 것 같긴 한데 잘했나? 하고 딱 내려왔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이 스태프분들이 남자 스태프분들이 다 텐션 울었다고 텐션 눈물 날 뻔했다고 이러시는 거 보고 내가 그때의 어쨌든 향수를 잘 자극을 했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형들도 너무 멋있었다고 해줘갖고 잘했구나, 앞으로 노래 많이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무대였어요. 그리고 다 떨어지게 24년도가 지금 다 떨어졌는데 자 24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드디어 왔다. 올해 2024. 자, 첫 번째로 있었던 일 바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팬라이브 프레젠트 바이투게더. 무려 처음으로 모아들이 오프라인에서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근데 이때의 진짜 사실 이거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거의 빌드업을 너무 잘했어요. 왜냐면은 드림위크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드림위크를 하면서 진짜 모아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들을 잘 했다 라고 생각이 들어왔고 현이가 막 울었잖아. 그것도 너무 그렇고 그리고 멤버들이 여기서 개인 무대를 했었죠. 개인 무대를 해서 저도 이 피네스를 했었는데 저는 그거 연습하면서도 행복했고 그 사실 이게 피네스 말고 후보곡들이 좀 있었어요. 후보곡들이 좀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 구성원분들이 이 쉬운 길이 있다 라고 얘기한 곡이 있었어요. 근데 저랑 저희 퍼디팀에서 근데 그거는 너무 예상할 수, 태연씨가 하는 게 우린 그려진다. 그래서 피네스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를 본때를 보여주자 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피네스를 준비를 했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제 지킴이 있어요. 일어나! 이틀 차인가봐요.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no one turn han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m walking with you, I want the whole world change.
그때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동했어요. 이거 등장을 교환 일기를 무대 그 객석 난입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내 지금 눈앞에 귀여운 모아들이 손 뻗으면 다. 근데 노래는 해야 돼. 그래서 내 파트 아닐 때만 이렇게 해주고 노래할 때는 노래 집중하느라고 잘 못해주면 제 멀티가 잘 안 돼갖고. 아무튼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또 진짜 팬라이브랑 콘서트는 이 구분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아무튼 이때는 모아분들이 처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팬라이브 중에 사실 저는 제일 행복했다. 그리고 미소드 3 Tomorrow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이죠. 저희의 세 번째 정규 앨범인데 아니야 죄송해요 정규 아니에요. 세 번째가 아니야. 미니소드가 세 번째. 미니소드가 세 번째고 이 투모로우라는 앨범이 나왔어요. 다음 장이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다음 이제 앨범은 다음 장이라는 뜻이죠. 자, 수록곡을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내일에서 기다릴게. 시작이 너무 좋죠. 내일에서 기다릴게. 이게 안무와 컨셉과 노래 3박자가 모두 다 잘 어우러졌던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청량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곡이었고요. 그리고 모스부 하나 들어가 있고 미라클은 미라클의 그 세부 가사 테마 제 아이디어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가사를 멤버들이 좀 많이 썼는데 멤버들이 느끼는 그런 일상에서 느끼는 기적 같은 순간 아니면은 잊고 있었지만 작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중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한강에서 막 자전거 탔던 것도 기억이 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썼었는데 지금 앵콜에 딱 들어가기 너무 좋은 곡인 것 같고 범규형을 오열시킨 곡이죠. 참 가사가 좋아요. 그리고 사실 미라클은 저는 그냥 사실 4명을 보고 그냥 쓴 가사였어요. 그냥 완전 4명을 보고 쓴 가사였고 그 자전거 그 부분만 그 친구였고 나머지는 다 멤버들을 보고 썼던 거여서 그래서 범경도 그게 느껴져서 아마 그 2절 때 도쿄돔 오열 그리고 두 번째 유닛곡들이 들어가 있어요. 더킬러랑 쿼터라이프부터 짚을게요. 쿼터라이프도 원래는 저희는 그냥 되게 와 이런 그림을 예상했었는데 근데 안무를 넣었는데 그 감동이 되게 있는 거예요. 이 뭔가 나아가겠다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고 이것도 가사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 쿼터라이프 가사도 너무 좋아하고 테마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의 얘기였어요. 사실 이 쿼터라이프가 이 20대 중반에 겪는 그 존재론적 고민들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당연히 이게 어째서 공감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가 해야 될 게 명확해요. 사실 저는 춤노래 열심히 하고 무대 열심히 쓰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다해서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할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 부가적인 거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엄청 있을 때였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도 다. 그래서 그때 가사를 쓸 때 이게 내가
맞게 가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도 일단 걷는 모습이, 일단 나아가겠다 하는, 5명에서 나아가겠다 하는 모습이 정말 청춘 같다. 이게 쿼터 라이프다. 쿼터 라이프 크라이시스다. 그래서 이 노래도 부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픈, 가슴이 아프다기보다는 가슴이 울리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곡이고요. 그리고 더킬라는 이 퍼포먼스가 그냥, 사실 퍼포먼스도 그렇고 곡도 그렇고 그냥 작정을 했죠. 작정을 했습니다. 쿼터 라이프에서 너네 눈물 흘렸어? 아니 이젠 코피야. 더킬라는 작정을 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쓸 때부터 저는 그렇게 썼어요. 그냥 수빈 형이 하고 연준 형이 불렀을 때 어떻게 하면 코피가 날까? 어떻게 하면 이거 너희들이 정신을 못 차릴까? 해갖고 열심히 썼던 기억, 제 곡보다 더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거를 컷다이프도 물론 너무 가사 좋아서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이랬어 저랬어 쓰는데, 그 더킬라는 맛 좀 봐라 이런 그렇게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앨범은 제가 이 타이틀곡 말고는 제가 다 참여해갖고 또 저한테도 의미가 깊은 앨범이고요. 그리고 이 어쨌든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팀에서 투모로우라는 앨범을 냈다는 거는 진짜 꽤나 필살기를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데자부도 그 지금까지 저희 서사를 다 뭔가 아우르게 해주는 곡이어서 참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앨범은 이렇게 동화책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책갈피가 들어있는데 이게 진짜 이뻐요. 이건 진짜 이뻐. 색감도 그렇고. 그리고 유광경 감독님과 함께 뮤직비디오와 컨텐츠를 찍으면서 되게 멤버들의 이런 연기가 좀 올라왔던 그랬던 앨범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활동한 앨범입니다. 벌써 나온 지 4개월이 더 지났네요. 그리고 하고 Act Promising Soul 3쇼 했습니다. 3쇼 처음 해보는데 이게 체력이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아니 뭐하든 많이 보여줘야 돼. Let's go. 그래서 3일차 때 하고 몸져 누웠다. 3일차 때 다 끝나고 그 고기 먹으러 잘래요. 이렇게 됐다. 프로미스 콘도 진짜 알차죠. 지금 저희가 아직도 투어를 진행 중이지만 그 섹션별로 나눠져 있는 매력들이 딱 구분이 돼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미국은 벌써 갔다 왔고요. 그리고 치카이 앨범을, 사실상 이 모든 앨범을 하면 이게 제일 마지막 최근인데, 치카이 앨범을 냈습니다. 치카이 앨범에서는 Will Never Change라는 오리지널 곡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오리지널 곡을 타이틀곡으로 해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Will Never Change 가사가 또 너무 좋아갖고, 그리고 뮤비도 저는 너무 행복하게 찍었거든요. 가야 돼? 잘 가. 먼저 가. 안녕. 그리고 키토즈토도 노래 너무 좋죠. 키토즈토도 휴닝이가 또 프로듀싱을 해갖고 이게 진짜 콘서트에서 들으면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귀여운 이 챌린지가 생겨갖고 그것도 좀 하고 다니기도 하고. Will Never Change로 활동한 것도 되게 특이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Will Never Change로 활동을 딱 해야 되는데 범규 형이 발을 다쳐갖고 지금 이제 나와서, 얼마 전 시상식에서는 다 같이 이제 춤을 췄지만은 이제 아파서, 그러다가 딱 5명이서 이 Will Never Change 무대를 섰을 때 감동. Will Never Change 원래 5명짜리였지롱. 그런 앉아서도 이
범규 형이 진짜 최선을 다해줘갖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후쿠오카가 남았어요. 아직 후쿠오카가 남았는데 돔 투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처음으로 돔 투어, 돔 투어에서 저희가 도쿄돔, 교세라돔, 반테린돔까지 저희가 했고요. 이제 후쿠오카 돔을 다음 달에 가는데 거기서도 잘 하고 오겠습니다. 또 오시는 분들 있으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후쿠오카에서는 아마 이 5명의 또 완전체 무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본경이 좀 많이 좋아졌으니까 저도 그 부분이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Open Always Wins,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올림픽이 있어,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또 저희가 갤럭시와 협업을 하면서 이 올림픽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Open Always Wins를 냈습니다. 이거 너네 언제 뮤비 찍었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언제 뮤비 찍었어? 바로 액트 프로미스 인 US 워싱턴에 있을 때 찍었다. 오기 전에 하루 만에 그거를 찍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신형 갤럭시도 보고 완전 이뻐요. 신형 갤럭시도 보고 이 오픈 어웨이즈 윈스 뮤직비디오도 찍고 그러고 돌아왔다. 이것도 이 멤버들 가사가 좀 들어가고 저도 그렇고, 근데 참 올림픽성에 걸맞는 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뮤직비디오가 되게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외국에서 찍고 뭔가 이게 프로젝트 형식으로 하는 거여서 엄청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여기 이거 음향 효과 딱 넣은 다음에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 연출 이거 어떻게? 또 저희 콘서트 영상이랑 이 선수분들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섞여갖고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뮤직비디오예요. 아니 진짜 언제 먹고 사? 다 이렇게 사이에 먹고 잡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가요대전 서머 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플레이 바이 투게더 얼마 전에 했었죠? 얼마 전에 했었는데 모아들이랑 운동회를 하고 싶다고 저희가 데뷔 초부터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뭔가 너무 뭐랄까 너무 운동회 하겠다 모아들이랑 이게 뭔가 되게 구체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현이 됐죠. 그것도 너무 잘 모아들이 또 말을 엄청 잘 들어줘서 너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그리고 모아들도 우리 바로 눈앞에서 보고 그리고 제가 또 금메달을 또 땄었던 아주 재미난 추억으로 저희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죄송한 게 그때 냉방이 그게 최대였대요. 거의 엄청 더웠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이 차니까 냉방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넓은데 또 사람도 차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진짜 꼭 냉방을 먼저 테스트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후쿠오카랑 아시아 투어를 남겨두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24년에 입덕을 했다.
손. 오, 저요, 저요, 저요. 오, 나, 저요. 아기 모아. 드디어 손. 하이, 손. 오, 많다. 그만큼 저희가 올해도 열심히 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22일이었나요? 또 저희가 NHK 엑스포에서 일본 활동을 계속 병행하면서 했었는데, 막 투어 갔을 때도 그때 찍어놨던 이제 희승이 형이랑 같이 콜라보를 했었던 프리텐더. 제가 원래도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또 희승이 형이랑 같이 해서 또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미래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주 자세히는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앨범을 작업 중에 있고요. 앨범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일은 사실 예상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앨범은 작업을 하고 있고,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스케줄인 아시아 투어와 후쿠오카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투바투의 역사라면 역사, 일대기라면 일대기, 이거를 들려드렸는데, 이게 제가 이걸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거를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이 나중에 입덕하신 분들과 예전에 입덕하신 분들의 서로 이런 교류들과 뭔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좋은 게 됐으면 좋은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요? 거의 제가 지금 3시간을 했는데 그냥 제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보다가도 나가셔도 되고, 일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틀어놓고 약간 딴 일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이렇게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해봤는데, 나중에 또 이 연차가 더 쌓이고 앨범이 더 쌓이고 사건들이 더 쌓이면은 제가 또 한 번 언젠가 또 정리라기엔 너무 제 맘대로 떠들긴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착한 모아들이 제가 언급했던 예전의 영상들은 다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럴 겁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를 찾을 때가 됐어요. 사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일부러 확인을 안 해갖고 근데 뭐 안 두드린 거 보니까 급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정말 모아분들이 없었으면은 지금 제가 말해줬던 거 이것들 다 없었을 수 있다. 이것만 나오고 그 다음 일은 없었을 수 있었다. 이 많은 앨범과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는 정말 다 모아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늦은 저녁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밥을 먹고 왔어요. 이거 하려고 밥을 먹고 왔고 여러분 저녁 안 드셨으면 또 맛있게 드시고 저희 이제 제가 과거를 한번 읊어드렸는데 저희 미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캡처 타임은 제 소중한 커리어이자 제 소중한 앨범들과 함께 찍겠습니다. 짠. 네. 무겁다. 감사합니다. 안녕.